안녕하세요. 한석훈의 중장년 자기성찰 수업입니다. 3편 수업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나이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폭이 넓은 자신의 내면을 눈치채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것도 또 추한 것도 다 들어있는데, 이 그림의 천사와 악마처럼 말이죠. 아름다운 걸 드러내는 건 좋은 일이지만 추한 것 역시 직시하고 인정하며 끌어안는 것이 외면하고 억압하는 것보다 훨씬 정신 건강에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악한 걸 숨기는 건 진정한 위선이겠죠. 우리 안에 아름답고 빛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반대로 내면의 추하고 어두운 부분을 건드려 보고자 합니다. 유흥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밝다고 외친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엄연한 어둠을 드러내고 밝힐 때 진정으로 밝아진다고 말하거든요. 이 그림처럼 자신 안에 천사와 악마가 공존함을 인정한다면 말이죠. 제가 학부생 때 심리학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하루 종일 손을 씻고 또 씻고 구두도 언제나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닦는 친구는 마음이 더러운 자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후로는 이제 손도 잘 안 닦고 구두도 닦지 않게 됐습니다만, 뭐 그러니까 이른바 결벽증이라고 하죠. 이 결벽증은 손에 뭔가 조금이라도 묻으면, 아니 묻은 것 같아서 이제 씻어내지 않고 못 빼기는 이 증세는 말이죠. 실은 내면에서 더럽다고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자기 의식 속의 모순된 분리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사랑과 미움이나 존경과 경멸 같은 상반되는 감정을 동시에 품기도 하고, 이를 양가적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가성이 극심해서 마치 내 안에 두 개의 다른 인격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이 되면, 이것이 내적인 분리이자 인격적인 더러움으로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뭐 그런 거는 정신병자한테나 생긴다고 보는 거는 이건 단견입니다. 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가깝고 귀한 상대들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게 인간적으로 자연스럽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양극 간의 간격이 너무 큰 경우가 되겠죠. 이를테면 겉으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식 저 깊은 곳에서는, 즉 무의식 속에서는 실은 부모님에 대한 뿌리 깊은 원망, 증오, 뭐 경멸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이건 부모 자식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드물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적 분리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다만 그냥 기분이 나쁜 겁니다. 무의식 속의 감정적 작동은 우리의 기분을 움직여서 인식이 일어나도록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더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정화하기 위해서 자꾸만 손을 닦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을 빡빡 닦아내도 마음속의 더러움은, 내적인 분리는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은 끝없이 손을 닦는 결벽증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결벽증이 있는 사람을 대하기가 쉽나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 하면서 뭔가 틈만 나면 손을 깨끗이 병적으로 닦아야만 하는 삶이 어떨지. 이런 사람은 스스로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손 닦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죠. 손 닦는 것 외에도 이 결벽 증상은 엄청나게 그 양상이 다양하긴 한데요. 아무튼 바꿔 말해서 이 사람은 무의식적 억압에 삶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삶의 본연의 임무에 쓸 힘이 너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만족스럽게 성취해내기가 어렵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가 쉽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결벽증을 떨쳐버리고 무의식의 억압에 쓰던 에너지를 삶의 본연의 임무로 돌려쓸 수가 있느냐? 그건 자신 내면 깊숙한 곳에 분리를 스스로 볼 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실은 아빠를 미워해 라고 인정할 때 왜 자신이 겉으로는 아빠를 존경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빠에 대해서 늘 그렇게 복잡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근데 아빠가 됐든 엄마나 남편이 됐든 간에 중요한 자신의 상대에 대한 자신의 양가적 감정을 인정하는 작업은 전형적으로 정신분석가들의 분석 상담 과정이 잘 보여줍니다. 정신분석 분석가는
내담자 또는 환자를 상대로 기억 연상법을 통해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더듬어가는 회상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 회상 속에서 숨겨뒀던 그러니까 무의식에 억압된 아픈 기억 또는 트라우마를 인식하도록 도와주죠. 평생 무의식 속에 묻어두기만 했던 부정적 감정이 발생한 아득한 유년기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똑바로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의 내적 분리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양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은 아빠를 사랑하면서도 증오했고 또 그런 게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 줄 때 이 표에서처럼 신뢰, 자율성, 주도성뿐만 아니라 불신, 수치, 죄책감 등등도 다 자신을 이룬 부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세상의 기대에만 맞는 착한 아이로 포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고 따라서 내적 분리가 해소되고요. 강박적으로 손을 씻어서 쓸데없이 정화하려는 방어 기제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품을 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그것을 극복할 노정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성을 인정 안 하면 그걸 숨기려고 끝없이 결벽증을 품고 가느라 피곤한 삶이 돼서 점점 정신적으로 허약해지는 데 비해서 부정성을 인정하면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는 데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 힘을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는 데 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허약했던 자아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길을 그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자기이해 성숙론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제 책의 본론을 드디어 끄집어내겠습니다. 그건 죽음을 맞는 준비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내용은 제 책의 이와 같은 챕터에서 상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